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2023년 12월 20일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악법이지만 법 앞에 예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조항을 빼라. 문제조항, 소위 악법조항을 빼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악법조항을 빼라. 그러면 수용을 하겠다라는 시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저항했습니다. 민주당 이 지금 살아봐야 몇 개월짜리밖에 안 됩니다. 총선 딱 끝나면 그들은 가야 할 곳으로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왜? 이유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야죠. 다 떨어져요. 될 사람들 호남에 몇 석밖에 없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민주당이 지금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씨가 신당 창당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투표수가 민주당, 국민의힘, 그 다음에 이 신당 창당하는 이낙연 당이 세 번째로 하여튼 나왔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나왔다면 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 민주당하고 이낙연 신당하고 그 두 사람들이 다 공천을 할 텐데 공천하면 그게 이기겠습니까? 그 표가 갈리지.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 다음 두 번째 요인. 이 한동훈, 원희룡 이 조가 이 양축이 이 총선에 임할 텐데 임하면 불이 붙습니다. 화약고가 폭발하듯이 완전히 승리가 폭발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그들은 가야 할 곳은 딱 한 곳입니다. 집안이면은 죄 있는 사람은 감방으로 가는 것. 두 가지밖에 더 있겠습니까? 죄 있는 사람은 감방으로 가는 것과 왜 국회에서 특권을 누렸지 않습니까? 면책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만약에 죄가 있는 자가 면책 특권을 있으면 그 국회의원이 딱 그만두고 나면은 그 죄는 공소시효가 있는 한 다시 소추해서 죄를 받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이 총선 후에 김건희 특검이 악독조항, 소위 악법 조항만 뺀다면 뭐 그거는 수용할 수 있다라는 그 시사를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총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거기다 딱 맞춰놓고 그들은 계획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들은 또 자기네들 당 안에서 386하고요. 이 86 운동권하고 이제 586이 됐죠. 지금 이제 곧 686 때는 586하고 한총련 세대, 그러니까 전대협 세대하고 한총련 세대가 대충돌했습니다. 공천을 두고. 자, 이제 볼만합니다. 이제 이재명은 또 보십시오. 전임 당대표가 구속됐는데 이재명은 말을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점점 자기 목을 조여오는 그 민주당 내부의 모습들이 참으로 이제 이재명의 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그러면서 다만 지금 야당이 만든 특검법은 총선 기간에 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이다. 그러면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 절차 내에서 제대로 된 악법이 아닌 준법을 하는 바로 그런 면에서 절차를 밟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했지만은 민주당 정권인 문재인 하에서 얼마나 조사를 했습니까? 문재인 검찰이. 그래도 혐의점이 하나도 안 나왔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런데 또 하라? 좋다 이거야. 법과 원칙대로만 특검법을 만들어 봐라 이거지. 그래서 이 현재 그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그 특검법은 정략적이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총선 이후에 문제 조항, 총선 이후에 하자 이거예요. 왜 총선 앞에서 선동선전 왜곡 그것을 하기 위한 자기들의 전공 과목을 하기 위한 그런 짓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이 민주당의 전공이 뭡니까? 그들은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 선동, 정치 왜곡, 정치 선전 그것입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이거죠. 총선 끝나고 하자. 그 대신 특검법은 정략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총선 이후 문제 조항을 그럼 수정을 해서 새로운 특검법을 내라. 그러면 그럴 경우에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이 한동훈 장관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또 느끼시기에 그래야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법으로 제대로 된 특검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그리고 이 선동 선전 왜곡 하는 이 정치 선동가들 머리 가지고 나온 그런 저런 독소조항이 있는 그런 것은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준법한 특검법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법을 지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했지 않냐 이거야.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했지 않냐 이거야. 그리고 정의당이 결정하게 돼 있고 이런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 왜 생중계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정치 선동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기 때문에 빼라 이거죠. 드루킹 언제 생중계했냐 이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검 무슨 뭐 생중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이 오늘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수사과정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반감이 큰 민변 출신이 특검으로 임명되고 최강욱이를 특검 임명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자들이 도대체 뭐 하는 자들인지 모르겠어요. 네.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브리핑해도 막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강욱이 보십시오. 최강욱 행태를 여러분 다 지난 4년 동안, 3년 동안 보셨지 않습니까? 네.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브리핑해도 뭐 막을 길이 있습니까? 조선일보 기사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초 총선을 넉 달 앞둔 12월 국회 본회의 처리에 맞춰가지고 야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은 정략적 총선용 특검이라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한 장관의 이날 발언은 특검 추천과 생중계 브리핑 등에 대한 문제조항이 수정되면 총선 이후에 특검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준석은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갈 경우에 총선 앞두고 정쟁을 하면 되겠느냐. 총선 이후에 하는 식으로 합의하자고 역제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제안 당연하죠. 이거는 총선 안에 하는 바보 멍청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대통령이 거부권 해버리면 간단히 끝나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나라 민주당. 이재명 기사회생 꿈에서 깨어나라. 당신은 가야 할 곳이 있어. 이재명이 가야 할 길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야. 재판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지어지는 거지. 그것을 똑똑히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이 하는 이것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안 받으면 거부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간단하게 없어져 버려요. 왜? 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총선 후 특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쟁으로 비칠까 봐 총선 후에 하자는 거면 왜 진작 안 했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지어내고 만들고 완전히 엎어씌우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 하는 거 보면 대변인이라는 자 말이죠. 거짓말로 포장을 하는 거 말이죠. 한동훈 장관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하자. 김건희 특검 하자. 뭐든지 하자. 그 대신 절차를 민주적으로 하고 헌법적으로 하고 전체 절차를 민주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독소조항을 빼라. 개인의 인격이라든가 인신에 대한 문제 뭐 중계를 한다든가 이런 거 이런 독소조항들 다 빼라. 그러면 수용하겠다. 그리고 이 총선 뒤에 하자. 총선을 하는 건 정략이고 전략 이런 짓은 안 한다. 네, 딱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주 한동훈 장관이 그 정의를 잘 내렸습니다. 적시에 정의를 내려서 속된 말로 이재명 약올라 죽겠지가 돼버렸습니다. 이재명 거짓말 왜곡 선동 선전하려고 그러다 약올라 죽겠지. 그거 내라 이거야. 거부권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준법하지 않는 그런 특검법 악법을 갖다가 누가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